주영이와 지섭이가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샌드위치를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용품을 파는 가게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런 물건을 발견했어요. 포장에 이용되는 끈이죠. 그런데 이 끈의 가격이 1m에 12.5원이라고 써있네요. 그때 주영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리본 10m, 100m, 1km의 가격은 각각 얼마일까? 소수와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을 통해서 이 주영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소수의 곱셈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0.4 곱하기 0.7은 0.28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어떻게 찾아낸 건가요? 4와 7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찾아냈었어요. 이 두 가지의 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4가 0.4가 되기 위해서는 10분의 1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7이 0.7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10분의 1배 한 거예요. 10분의 1배 그리고 10분의 1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답은 100분의 1배 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4.35 곱하기 1은 우리가 당연히 1은 원래 수와 같기 때문에 그 수를 곱해도 똑같이 결과가 4.35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4.35에 곱하기 10을 한 값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더니 답이 미리 나와 있네요. 얼마라고 써져 있나요? 43.5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두 가지의 식을 비교해 봅시다. 그랬더니 4.35라는 값은 이 두 가지 식이 변함이 없네요. 그런데 그 다음 곱하는 수가 첫 번째 식에서는 1이었는데 두 번째 식에서는 곱하기 10이 된 거예요. 즉 10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계산한 값,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4.35에서 43.5로 마찬가지로 10배가 되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이때 소수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의 수보다 마지막 구하는 수에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는 것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식을 더 볼까요? 이번에는 4.35 곱하기 100 이 식을 계산해 보았더니 답이 435가 나왔네요. 어떻게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4.35는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이 아니라 곱하기 100을 한 것이죠. 즉 곱하는 수가 100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한 결과는 4.35에서 435로 100배 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온 것이죠. 이때 소수점의 위치는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 계산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100을 곱했더니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식을 한번 쭉 봅시다. 앞의 수는 4.35로 모두 같아요. 그런데 이때 곱하는 수가 곱하기 1에서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으로 0이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소수점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곱하는 수가 10, 100, 1000으로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점이 더 늘어날 것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4350이 된 것처럼 0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곱하는 수의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겠네요. 1m에 12.5원인 리본이 있는데 이 리본이 10m, 100m, 1km일 때 가격은 얼마일까요? 10m일 때 가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12.5원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는데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2.5에서 소수점이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125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곱하는 수가 100이 됐을 때에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이동해야겠죠. 그런데 125에서 더 이상 이동해줄 소수점이 없으므로 이럴 때는 0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1250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km일 때는요. 우리 1km는 미터로 바꾸면 몇 미터인 거죠? 바로 1000m와 같아요. 그러므로 0이 하나 더 늘어났으므로 소수점의 위치도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0을 하나 더 붙여주면 12,500원이 리본의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에 10, 100, 1000을 곱할 때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바로 이렇게요. 4350에 이번에는 1이 아닌 0.1을 곱해 보았더니 원래 값이 4350이었는데 435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 변한 건가요? 처음의 수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곱하는 수가 1에서 0.1로 10분의 1배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소수점의 위치가 한 칸 왼쪽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0이 하나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왼쪽 한 칸으로 이동한 것이랑 같다는 얘기죠. 시간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4350은 그대로인데 1에서 0.01로 곱하는 수가 바뀌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구하는 값이 4350에서 43.5로 즉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곱하는 수가 0.1, 0.01로 될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있잖아요. 식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0.1, 0.01, 0.001 곱하는 소수의 자릿수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늘어날 때마다 소수점은 반대로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군요. 100개에 38kg인 선물 상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상자 10개, 한 개의 무게는 각각 몇 킬로그램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봅시다. 100개에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38kg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개가 아니라 10개의 무게를 구해볼까요? 곱하는 수가 100에서 10으로 0.1 곱한 것과 같은 값이 되겠죠. 즉 원래 무게인 38kg 곱하기 0.1을 계산해주면 돼요. 곱하기 2를 했을 때가 아니라 0.1을 했을 때니까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자의 무게는 3.8kg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개의 무게라고 했어요. 처음과 비교했을 때는 38에 곱하기 0.01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0.1에서 0.01로 갔을 때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즉 왼쪽으로 한 칸 더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3.8이 아니라 왼쪽으로 한 칸 더 이동한 0.38k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소수점의 위치 찾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0.78 곱하기 10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0.78을 분수로 나타냈네요. 100분의 78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거기에 10을 곱하면 이제 분수의 분자 부분과 이 자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78 곱하기 10은 780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780 얼마인가요? 7.8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0.78에 100을 곱했어요. 100분의 78은 그대로이고 이번에는 100을 곱했더니 분자가 7800이 되는 것이고요. 약분을 해주면 답은 78이 되는 것이죠.
어때요? 곱하는 수가 10에서 100으로 되면서 소수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마지막 문제의 답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100분의 78 곱하기 1000을 했더니 분자는 78,000이 되는 거고요. 약분하면 답은 780이 되는 것이죠. 즉, 더 이상 늘어날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대신 0을 하나 더 붙여진 것이죠. 0.1, 0.01을 곱했을 경우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620 곱하기 0.1은 620 곱하기 10분의 1과 같지요. 이때 분자는 620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약분해주면 답은 62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곱하는 수가 0.01로 바뀌었네요. 이럴 경우에는 620 곱하기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는 620이 되는 것이고 구하는 수는 100분의 620이기 때문에 6.20인데 마지막 0은 생략할 수 있겠죠? 6.2라고 쓰면 돼요. 곱하는 수가 0.1에서 0.01이 되면서 소수점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는 거 모두 알겠죠? 마지막 문제예요. 620 곱하기 0.001은 620 곱하기 1000분의 1과 같아요. 그리고 1000분의 620을 소수로 나타내면 0.620인데 마지막 0은 생략하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곱하는 수가 0.001이 되었더니 왼쪽으로 한 칸 다시 이동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곱하는 수가 10, 100, 1000처럼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소수점의 자리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곱하는 소수가 0.1, 0.01, 0.001처럼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소수점의 위치는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거예요. 교재 94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0.975에 곱하기 1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소수점의 위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곱하기 10을 했을 때는 0이 하나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소수점이 이동하면 돼요. 즉 0.975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9.75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곱하기 100을 했어요. 0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두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답은 97.5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곱하기 1000, 0이 3개가 된 것이므로 소수점이 3칸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답은 975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84가 있는데 어떤 수를 곱했더니 0.84가 되었다고 해요. 소수점이 몇 칸 어떻게 이동한 건가요? 일단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죠. 하나, 두 칸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0.84가 될 수 있잖아요. 두 칸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곱하기 0.01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0.0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를 보았더니 3.27에 어떤 수를 곱해서 3270이 됐어요. 소수점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죠?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몇 칸 이동한 건가요? 하나, 두 칸 이동하고 0을 붙여줬으므로 3칸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다는 것은 곱하기 1000을 해준 것과 같다는 뜻이죠. 어때요?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도 꼭 빠짐없이 풀어보세요.